미라클 건강법의 신영호 박사입니다. 네, 오늘은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제의 기능과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 활성산소에 대한 제가 글과 유튜브를 올렸는데요. 여기에 대한 질문이 많아서 오늘 좀 더 자세하게 항산화제의 기능과 종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그 세포나 장기를 공격하여 노화를 일으키는 물질을 우리가 보통 활성산소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활성산소로부터 우리 신체의 노화를 방어하는 물질을 보통 항산화제라고 합니다. 그러면 항산화제의 종류는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효소, 두 번째 비타민, 세 번째 기타 항산화제의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항산화제의 세 가지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활성산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발생원을 억제한다. 두 번째는 발생한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그 활성을 낮춘다. 자, 세 번째는요, 활성산소에 의해 손상된 곳을 복구하며 정상 상태로 재생시킨다입니다. 또한 공격하는 활성산소의 종류에 따라 항산화의 종류도 달라집니다. 자, 그리고 이 항산화제는 각각 특정한 활성산소에 대해서 대항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럼 종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효소입니다. 효소는요, 우리 생물의 세포에서 만들어지는 단백질 화학물의 일종으로 체내의 여러 가지 대사를 담당합니다. 효소의 주 원료가 단백질이거든요. 그래서 주로 소화액에 들어있으며 녹말을 분해하는 아밀라제 등 3천여 종류의 효소가 사람 체내에서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효소 합성에는 비타민이나 미네랄 등 주효소가 필요하고 효소는 체외로부터 섭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체내에서 합성되는 항산화제로는요, SOD, 그 다음에 슈퍼옥사이드 디스뮤타제라고 해서 SOD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카틸라제가 있고 글루타치온 포옥시다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항산화제의 역할을 하는 비타민입니다. 비타민. 자, 여러분들 비타민 많이 알고 계시죠? 우리가 체로부터 섭취하는 항산화제인데요. 보통 비타민 C, E, B군 등이 항산화제의 기능을 합니다. 이 비타민 C 같은 경우는요, 우리 수용성 비타민으로 만능의 역할을 하는데요. 뭐 슈퍼옥사이드 라디칼이라든지 가산화질 수소, 그다음에 싱글레트 옥시젠, 이게 그 활성산소의 종류들이거든요. 이런 다양한 활성산소에 대항하는 항산화제입니다. 그리고 또 이 비타민C는요, 모든 산화된 비타민이나 이오산에게 자신의 전자를 하나를 내어줘서 그것들이 환원해서 다시 역할을 할 수 있는 항산화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환원을 돕는 역할도 합니다. 그 다음에 비타민 E, 토코페롤은 보통 기름에 녹는 성질이 있고요. 불포화 지방산이 주 원료인 세포막이나 이 핵막 등의 생체막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천연 비타민 E에는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네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알파형이 항산화제로서 가장 우수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B2, 보통 우리가 리보플라빈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것도 글루타치온 포옥시다제 조효소로서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B1, B6, 비타민 K 이런 것들도 항산화제의 능력이 있고요. 또 항암 작용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기타 항산화제로서 여러분들이 이 카로티노이드라고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아마 베타카로틴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폴리페롤. 우리 폴리페롤도 여러 가지 베리류에도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녹차 카테킨에도 있고 양파의 케르세틴에도 있고, 보통 이 폴리페롤이라는 건 식물에 있는 색소 있죠. 우리가 천연 색소들의 보통 이런 색소에 폴리페롤이 많은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또 그 밖에 셀레늄이라든지 아연이라든지 망간이라든지 이런 미량 미네랄 등에도 항산화 물질로서의 기능이 있습니다. 특히 이런 미량 미네랄, 셀레늄, 망간, 아연, 철, 동, 마그네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소량으로서도 항산화제의 효소의 기능을 지연하는 역할을, 그러니까 항산화제 우리가 효소가 잘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거 보통 미량 미네랄이라고 합니다. 특히 셀레늄이 항산화제의 조효소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셀레늄이 많이 함유된 식품에는요, 모시조개, 빙어, 굴, 꽁치, 간, 새우,
쇠고기, 양파, 현미, 소맥, 배아라든지 파, 마늘 같은 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카로티노이드라는 색소에는 우수한 항산화 능력인데 그게 대표적인 게 베타카로틴인데요. 이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A가 부족할 경우에 비타민 A로 변화하는 비타민 A의 전구물질을 볼 수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당근이나 단호박 등에 이 베타카로틴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네 번째로 단백질도 항산화제로서의 기능을 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단백질을 우리가 섭취를 하면 우리가 에너지원으로서 활동할 뿐만 아니라 근육이나 혈액이나 각종 호르몬이나 효소의 원료가 되는 중요한 영양소이죠. 그래서 우리가 단백질을 너무 많이 섭취해도 문제가 되지만 또 너무 부족해도 여러 가지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체내에서 대표적인 항산화제인 SOD라든지 카틸라제라든지 글루타치온 포옥시다제는 효소인데요. 이 효소의 주성분이 단백질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단백질도 항산화제로서의 역할을 하며 단백질도 적정량 섭취를 해야 합니다. 성인 일일 적정 섭취량은요, 단백질은 보통 1kg당 1.0에서 1.2g이니까 보통 하루 60에서 70g 정도만 섭취하면 됩니다. 단 성장기 어린이는 좀 더 많은 양을 섭취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일 총 에너지의 15%는 단백질로 섭취해야 되는데요.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을 같은 양으로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노화를 발생시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제의 기능과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